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 중에서 해수의 특징, 거기 중에서 연분비 일정의 법칙 계산, 거기에 보면 우리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연습 문제 풀으라고 한 거 몇 페이지냐면 150쪽인가? 149쪽 안 풀었네요. 맞지? 건우야, 우리 저번 주에 이거 했지? 맞지? 혜리는 안 했네. 왜 안 했을까? 그거 풀어봐야 알 수 있는데. 149쪽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어허, 맞네. 영상 본 사람 태윤이 풀었지? 오, 잘했어, 잘했어. 태윤이 그때 왔잖아. 장현이는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 149쪽 문제 풀어보고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해수하면 지구과학 파트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는 해수 파트 단원평가 칩니다. 그럼 단원평가에서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연분비 일정의 법칙 계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습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업이 좀 일찍 마치면 선생님이 연분비 일정의 법칙 계산하는 부분만 따로 프린트를 줘볼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늘은 엄청 간단한 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건 해수의 순환. 사실은 냉방인데 왜 이렇게 덥지? 해수의 순환인데 여러분들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들어봤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겨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얘기하지? 한반도. 반도가 뭘 반도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그렇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 반도예요. 이탈리아처럼 장화 부추처럼 생긴 걔도 뭐겠어? 반도겠지. 삼면은 바다고 위쪽은 유럽 대륙에 붙어 있잖아. 그지?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 남, 동, 서 중에서 북쪽만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고 동쪽, 서쪽, 남쪽은 모두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바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하는 게 오늘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내용도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뒤에 조석 현상이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라서 조석 현상 하고 나면 나머지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 여러분, 해류 하면 어떤 해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해류. 어떤 해류가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들어본 거 있어? 없어? 상식이 요만큼도 없어? 빨리 대답해봐라. 상식이 1도 없구나, 이것들. 책을 읽어야지.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해류가 흐르는 건 참고로 하면 자, 한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인기 없는 그런 한류 말고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뭔 차이일까? 생각해봐. 어떤 차이일까? 한류는 어떤 물일 것 같아? 차가운 물의 류, 흐름이지. 난류는 따뜻한 난에 흐를 류, 따뜻한 물이 흘러. 얼만큼 따뜻하고 얼만큼 차가워야 될까? 생각해봐. 기준을 얘기해봐. 얼만큼 차갑고 얼만큼 뜨거워야 될 것 같아? 대답 안 하면 안 하지롱. 얼만큼 차갑고 얼만큼 뜨거워야 돼요?
뭐 기준이 있어. 20도씨, 30도씨, 그러면 10도씨, 0도씨, 뭐? 말해봐라. 뭘까요? 친절하게 해야지. 뭘까요? 20도? 30도? 얘들아, 우리 앞에서 기압하면서 고기압, 저기압 했죠? 고기압은 얼마 이상이에요? 얼마 이상이에요? 저기압은 얼마 이하야? 혜리야, 고기압 얼마 이상이고? 나 수업을 잘 못했나봐. 아무도 몰라. 민석이, 고기압이 얼마 이상이야? 민결이, 고기압 얼마 이상이야? 그렇지, 상대적이지.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맞지? 맞지? 그러면 난류,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보다 내가 따뜻한 해수면 난류예요. 주변보다 내가 차가운 해수면 한류예요. 맞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지구에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추워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추워? 답답하다. 대답을 해라. 북극! 그렇지. 어디가 제일 더워요? 어디 제일 더워? 얘들아, 너네 이러다 큰일 난다. 어디가 제일 더워요? 지금 여기 이 강의실이 제일 덥지? 어디가 제일 덥노? 적도. 그지? 그러면 적도는 우리가 위도를 몇 도라고 얘기해? 0도. 맞지? 북극은 위도 90도.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지. 위도 30도 북은.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한류는 고위도 차가운 데서 저위도로 흐르면 한류예요. 봐봐. 만약에 60도 지역에 있는 해수가 50도로 내려왔어. 60도가 따뜻해? 50도가 따뜻해? 50도가 따뜻해 하겠지. 저위도일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60도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50도에 내려왔더니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차갑네? 그럼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너 왜 차가워? 넌 차갑네? 한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50도의 해류가 30도에 가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도 한류가 되겠지.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20도에서 30도로 갔다. 따뜻한 데서 찬 데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건 뭐야? 주변에 갔더니 다 차가운 애인데 나 혼자 따뜻하네? 그럼 난 난류야. 맞아? 그럼 30도에서 60도로 갔다. 따뜻한 데서 더 찬 데로 갔으니까 더 난류겠지. 그래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게 난류입니다. 상대적인 이동입니다. 그래서 해류의 방향이 밑에 저위도에서 위로 올라오는 쪽이면 무조건 난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면 무조건 한류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겨 있죠? 맞아? 그럼 여기에 일본 똥덩거리가 막 이렇게 있다 이거. 맞죠? 자, 우리나라의 해류의 근원이 되는 아이는 난류입니다. 난류.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류가 올라오는데, 자, 이 밑에서 엄청 진하게 올라옵니다. 난류가. 근데 이 난류가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우리나라로 올라왔어. 물이 흘러갈 때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멈춰요? 어떻게 돼? 물이 흘러가다 돌이 있다. 그럼 멈춰?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와, 진짜 너네랑 안 논다 진짜. 너무 재미없어. 뭐 어떻게 될까? 물이 있어. 돌이 있어. 어떻게 돼? 갈라지지. 그러면 바다의 해류의 입장에서 한반도가 있어.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물이 갈라져야지. 그래서 요렇게 갈라집니다. 그럼 봐봐. 제일 큰 해류의 근간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일까요? 한류일까요? 난류겠죠. 자, 그게 올라와서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왔네? 그럼 동쪽을 흐르는 무슨 류? 한류, 난류? 난류. 내 혼자 할게. 니네 안 물어봐. 이제 삐졌다 나. 자, 이거는 동한난류. 자, 그런데 얘는 서해 쪽으로 가니까 뭐다? 황해난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난류의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한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자,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한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위에서 한류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해류는 연해주 해류입니다. 그럼 연해주 해류는 한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 어디로 내려와? 북한 쪽으로 내려오니까 북한 한류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난류가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생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는 중국 연안류. 연안이 뭡니까? 연안은 바다 근처, 가까운데, 얕은 곳에서 흐르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특징을 이루고 있는 해류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있죠. 맞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곳. 이게 뭐냐면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경수역은 뭘 의미하냐? 얘들아, 난류성 어종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지, 한류성 어종은 찬물에 사는 물고기지. 그러면 한류에는 한류성 어종이 많고 난류에는 난류성 어종이 많은데 그 두 물이 만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류성 어종, 한류성 어종 다 있겠지. 그럼 물고기 종류가 엄청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이 조경수역이 되면 이 조경수역은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역이 여름에는 생각해보세요. 여름에는 난류가 강할까? 한류가 강할까? 더울 때니까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강하겠죠. 그래서 난류가 위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경수역이 북상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한류가 강해지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하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경수역의 위치가 동해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난류와 한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이렇게 형성된다 하는 것까지만 필기를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선생님이 한번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까 상대적인 내용이라고 했지만 수온을 따지면 누가 더 높을까? 자, 수온을 따지면 수온은 한류가 낮고 난류가 높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용존산소. 야, 용존산소가 뭘까요? 녹을 용, 존재할 존, 뭐가? 산소.
바닷물 속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나. 자, 2학년들 중간고사 때 기체 용해도 했지? 용해도 할 때. 자, 기체는 온도가 높을 때 많이 녹나요? 낮을 때 많이 녹나요? 온도가 낮을 때. 좋아서. 그래서 한류가 용존산소가 많고 난류가 용존산소가 적어요. 그지? 자, 근데 염분은 소금 많이 녹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더 많이 녹을까? 난류가 염분이 높고 한류가 낮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영양염류들. 이 영양염류는 뭐냐면 염류들의 종류이긴 한데 영양분이 되는 염류들이야. 누구가 먹기에? 물고기들이나 바다 생물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영양염류는 어디에 더 많아? 한류에 많고 난류에 적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수온, 용존산소량, 염분, 영양염류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낮고를 비교하는 걸 했습니다. 자, 제목이 우리나라 주변 해류니까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니까 첫 번째 지역별 특성. 지역별 특성을 쌤이 적어볼게. 자, 첫 번째. 연중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연중 수온이 가장 높은 곳. 그림에서 찾아봐. 어디가 제일 높을까? 동해, 남해, 서해 중에 어디? 남해. 남해는 뭐밖에 없어? 난류밖에 없잖아. 그래, 고마워. 남해는 연중 수온이 높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수온의 변화가 제일 큰 곳이 어딜까? 위, 아래, 위, 아래. 뭐야? 연직 방향으로 높았다 내려갔다 막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디? 동해. 조경수역이 한류가 할 때는 온도가 내려갔다가 난류가 영향을 줄 때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위아래로 올라가지. 그래서 동해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세로 방향이니까 위도별 수온 변화가 큰 곳이야. 수온 변화가 크다. 됐습니까? 그럼 황해는 뭐가 있을까? 자, 세 번째. 황해, 서해죠? 얘들아, 황해가 서해인지 모르는 사람. 알지? 그지? 그러면 황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같은 위도일 경우 황해는 동해안보다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수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같은 위도로 봤을 때 이쪽 동쪽이랑 이쪽 서쪽을 보면 동쪽의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진 동안 난류가 훨씬 더 강하기도 하고요. 이쪽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잖아. 온도 변화가 심하겠죠. 서쪽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 동해, 황해 특징을 위도별로, 이제 위치별로 특징을 좀 알면 좋고, 우리가 염분할 때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염분 이야기를 했는데, 염분이 가장 계절에 따라서 염분의 변화가 큰 곳이 어딜까? 염분의 변화는 첫 번째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담수의 유입, 세 번째가 결빙, 해빙인데 우리나라는 결빙, 해빙이랑 크게 상관없겠지. 그지? 담수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동고서저형이라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온다 했지. 그래서 황해는 염분이 가장 낮아.
그러면 염분은 난류에서 높다 했으니까 남해가 염분이 제일 높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황하강이 있잖아. 황하강. 중국 황하강 하류. 중국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 황하강이지. 그죠? 그래서 화가 왜 화야? 황하강 아니가? 맞지? 그래서 저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담수가 비가 오면 여름에 막 쏟아져 내릴 거 아니야, 바다로? 그러면 그 담수가 이렇게 와서 남해까지 영향을 준대. 그래서 남해안은 여름이 되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 남해는 난류가 있기 때문에 맨날 염분이 높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조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조석이 뭐야? 뭔지 알아?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 맞아. 조석, 아침 저녁. 왜 조석일까?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어서 아침 저녁으로 해수의 흐름 방향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밀물, 썰물 들어봤죠? 우리 조개 잡는 체험, 갯벌 체험 가려면 언제 밀물인지 언제 썰물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물때를 다 공지를 해주거든, 홈페이지에.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잘 모르지? 김병만 아저씨. 그지? 그래서 김병만 아저씨 어머니였나? 누구도 갯벌 체험을 갔다가 조개 잡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바닷물이 엄청 빨리 찹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물이 금방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조개 하나 더 캐고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물이 진짜 빨리 차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이 조석 현상이라는 건 아침 저녁으로 해수의 흐름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거든. 근데 이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냐면 원인은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인력이 뭐예요? 인력. 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당기는데 얘들아, 우리 힘 단원을 1학년 때 배웠잖아. 힘 할 때 힘은 가까울 때 잘 작용했어요? 멀 때 잘 작용했어요? 힘은 언제 더 세게 작용해? 가까울 때. 그럼 질량이 클 때 힘이 세죠? 질량이 작을 때 힘이 세죠? 클 때. 근데 봐봐. 태양과 달을 비교하면 태양이 압도적으로 질량이 크죠? 근데 거리가 달이 압도적으로 가까워.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데 저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 거리는 세제곱에 반비례하거든. 그러니까 태양은 한 배로, 그러니까 한 제곱으로 1제곱으로 질량이 함수가 적용이 되지만 달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세제곱만큼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달의 힘이 여기서는 이 원인 중에 인력 중에 달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달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조석은 이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하루에 2번 해수의 흐름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이니까 아침, 저녁.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루 2번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밀물, 썰물, 밀물, 썰물이니까 3번 바뀌지. 밀물에서 썰물 1번, 썰물에서 밀물 2번, 밀물에서 썰물 3번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2번에서의 흐름 방향이 변화한다라는 게 조석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뭘 해주고 싶냐면 조석 현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자, 용어들의 정리인데, 첫 번째, 해류는 뭡니까? 해류. 해류. 바닷물의 흐름이지. 그러니까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죠. 이게 해류지. 맞아? 그러면 조류는 뭐야? 조류는 뭘 말하겠어요? 조류는 조석 현상이 일어날 때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면 해수의 흐름 방향이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조류는 조석 현상에 의한 해수의 흐름입니다. 됐어? 조류. 그러면 조류에는 어떤 게 있겠어? 조류에는 또다시 뭐다? 밀물과 썰물이 있겠죠. 밀물은 뭐야? 해안으로 조류가 밀려오는 흐름. 맞아. 밀물은 해안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하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썰물은 먼 바다로 조류가 밀려 나가는 흐름이야. 얘들아, 구분이 되니? 구분이 돼? 자, 그럼 밀물이 일어나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썰물이 일어나면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밀물이 일어나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그걸 뭐라고 얘기해? 가득 찰 만. 그래서 만조, 간조. 자, 만조는 뭐야? 밀물 때 해수면이 높아진 거. 맞아. 그럼 간조는 언제를 간조라고 하겠어? 그치. 썰물 때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낮아질 때. 됐어. 그러면 밀물일 때 만조고 썰물일 때 간조가 되겠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또 제일 높을 때 제일 낮을 때가 있어. 자, 그러면 다시 5번. 저쪽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넘어오네. 5번 또 뭐가 있어? 사리, 조금. 자, 그럼 사리와 조금을 하기 전에, 자, 이걸 하기 전에 조차라는 게 있어. 조차. 조차가 뭐야? 조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차. 높이차. 이해돼? 자,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이입니다. 조차. 되겠어? 그럼 이게 뭐겠어? 만조, 간조니까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걸로 하면 마루와 골에서의 높이 차를 말하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 조차에서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사리와 조금이 있습니다. 사리는 뭐냐면 조차가 최대일 때, 조금은 뭐겠어? 조차가 최소일 때. 되겠어? 뭐가 엄청 많지? 그래서 해류냐, 조류냐, 만조, 간조냐, 사리, 조금이냐. 만조랑 간조랑 이 사리하고 조금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면 만조 중에 제일 높은 만조를 만만조라고 해요.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지.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가 이 조석 현상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엄청 많죠? 이걸 해야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자, 그럼 이 봐봐. 봐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표면에 뭐가 있겠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닷물이야. 맞아. 우리 달의 위상변화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구에서 가까운데 달이 있어요. 아주 먼데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이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뭐야? 달이 태양을 가리는 때네. 그럼 뭐야? 일식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 삭. 맞아? 삭. 자, 이때가 잘 봐요. 이렇게 되면 삭일 때야. 맞죠? 그런데 태양과 달이 태양이 반대쪽에 여기 있어. 그러면 달, 지구, 태양이면 달이 가려지는 월식이 일어나죠. 맞아? 그럼 이때는 뭐야? 달과 태양이 정반대에 있으니까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뜨죠. 그럼 이건 뭐야? 망, 보름달. 맞아? 그럼 이때 망.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태양과 달의 인력인데 누가 더 중요하다 했어? 달이 더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사기든 망이든 일직선 상에 있으면 이 달이 향하고 있는 쪽이나 달을 향하고 있지 않은 반대쪽이 물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달이나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은 뭐가 돼? 여기는 만조, 여기도 만조, 여기는 뭐가 돼? 간조, 여기도 간조. 이해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보여줄 수 없으니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바닷물이 똑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많나?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고정시켜 놔볼게, 선생님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여기 있어요. 자, 달이 저기 있으면 무슨 달이에요? 기억나나? 무슨 달이지? 상현달이지? 상현달. 그래서 여기가 상현이고요. 달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하현달이잖아. 그럼 봐봐.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땡기는 힘이 합쳐지거든? 근데 태양은 이쪽에서 땡기는데 달이 이쪽에서 땡기고 태양이 이쪽에 생기는데 달이 이쪽에서 땡기면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뉘어지겠죠. 근데 누가 더 세다 했어? 누가 더 세다 했어? 달이 세다 했죠. 그래서
달 쪽으로 조금 더 요렇게 올라옵니다. 달 쪽으로. 달 쪽이 약하게. 얘들은 좀 낮게, 달 쪽은 조금 도톰하게. 여긴 도톰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두 군데는 만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태양 쪽은 둘 다 간조가 되겠죠. 자, 이쪽의 만조와 이쪽의 만조 중에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사기나 망일 때 더 높죠. 맞아. 그래서 망이냐 사기냐 아니면 상현이냐 하현이냐 이 차이거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뭐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뭐다? 자, 삭과 망에서는 뭐가 일어날까? 사리가 일어납니다. 상현과 하현에는 조금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삭과 망에는 만조가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간조가 엄청 낮겠죠. 그러니까 만조는 엄청 높고 간조는 엄청 낮으니까 조차가 최대가 되겠지. 맞아. 근데 상현이나 하현일 때는 어때? 조금 높은 만조와 덜 낮은 간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차가 적어지지. 그래서 조금이 된다. 되겠냐? 이해돼? 자, 상망하연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달 동안 이거는 나중에 하자. 요까지 해서 필기하고 나머지. 자, 그러면 조석 현상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어디까지 했노? 번호가 2조석이제? 맞나? 자, 첫 번째는 조석 현상을 조석 주기가 있습니다. 조석 현상이 여러분들 기억나? 기억나? 달은 하루에 몇 도씩 돌아? 달은 선생님이 천체 파트 할 때 지구의 운동 파트 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아이고 안 되는데. 뜨고 지는 현상은 지구의 자전의 개념이고 계절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공전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24시간 이내의 일이면 자전, 일주운동으로 풀어야 돼. 1시간에 15도. 맞아. 근데 매일 밤 9시, 뭐 아니면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가 넘어 안 넘어? 넘죠. 하루가 넘으면 공전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1일에 1도. 근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관측을 하면 이건 연주운동 개념이지? 그러면 연주운동 별은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그럼 매일 밤 1도씩 어느 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지. 그럼 매일 밤 1도씩 서쪽으로 갔을 때 똑같은 시간에 서쪽에 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날은 얼마나 빨리 떴냐라고 계산하면 일주운동으로 풀어야 돼. 하루에 1도 서쪽으로 갔으니까 서쪽으로 가면 빨리 떠 늦게 떠. 빨리 뜨죠. 같은 시간에 더 서쪽에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1도면 하루 일주운동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15도니까 4분이 1도거든. 그래서 매일 별은 4분씩 일찍 뜬다. 아나? 모르나? 아이, 큰일 났네. 시간도 남는데 그럼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줄까? 자, 이거 봐봐. 천체의 운동인데 이거 진짜 너네 선생님한테 듣는 걸 행운이라 생각이 든대. 자, 지구의 자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지구 자전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게. 응? 반시계. 근데 왜 반시계인지 알아? 그것부터가 시작이야. 천체를 공부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체를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태양이 뭐야? 영어로? 태양이 영어로 뭐야? sun. 첫 글자가 뭐야? S. 동서남북 중에 S로 시작하는 거 있어? 뭐야? south. 남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태양이 있는 곳이 항상 남쪽이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봐봐.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태양은 sun이니까 이게 남쪽이야.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죠. 맞아. 동서남북이 바뀌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땐 동서가 바뀝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아까 서해에서 동은 반시계 방향이라며. 그지? 맞지? 서에서 동이 반시계면 동에서 서도 반시계 아니야? 동에서 서가 시계면 서에서 동도 시계 아니야? 맞지? 그럼 왜 동에서 서는 시계고 서에서 동은 반시계냐? 우리는 어디에 있다? 땅 위에 있다. 땅 밑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평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 밑에 땅 밑에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그래서 동에서 서는 시계 방향이고요. 서에서 동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딱 박제해 놓으면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천체는 다 해결됩니다. 선생님 장담할 수 있다. 이거 선생님 진짜 많이 고민해서 만든 거거든.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보여줄게. 자, 자전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1일에 한 바퀴거든요. 맞지? 회전하는 거지. 자, 1일에 한 바퀴니까 24시간에 360도. 그러면 이건 뭐다? 24시간에 360도이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의 속도로 이동한다.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 운동이 뭡니까? 겉보기 운동이 일주 운동이죠. 일주 운동의 의미가 뭡니까?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 왜? 자전이 하루 주기니까. 겉보기 운동은 뭐야? 그렇게 처럼 보이는 거. 선생님 젊어 보이지? 겉보기. 속은 다 늙었다는 얘기야. 겉보기. 실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주 운동은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니네를 보면 내가 달려가는지 모르면 니네가 뒤로 도망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반대야. 그래서 일주 운동의 방향은 동에서 섭니다. 실제로 태양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맞죠? 이해돼? 여기까지 따라와줘. 그럼 모든 별은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맞지? 얼마의 속도로? 1시간에 15도의 속도로. 맞습니까?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전봇대를 보면 전봇대가 시속 100km로 뒤로 날아가죠. 시속 50km로 달리면 전봇대가 시속 50km로 뒤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속도와 관련이 있어. 겉보기 운동은. 맞습니까? 그러면 별이 1번 별과 2번 별이 있어. 누가 먼저 뜬 겁니까? 지금 태양이 남쪽에 있어. 몇 시야? 낮 12시. 한낮이잖아. 맞아? 그럼 낮 12시에 태양이
남쪽에 있는데 별 2는 서쪽에 지고 있네. 별 1은 동쪽에 뜨고 있네. 누가 먼저 떴어? 먼저 떠야 먼저 지죠. 그럼 서쪽에 있는 별은 태양보다 먼저 떴고, 동쪽에 있는 별은 태양보다 늦게 떴다.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동쪽에 있을수록 늦게 뜨고요. 서쪽에 있을수록 일찍 뜹니다. 일찍 뜬다는 건 일찍 진다는 얘기다. 근데 봐봐. 이 별, 1번 별과 일직선상에 있는 1-1-가 있어. 쟤네들은 언제 떴을까? 1번과 같이 떴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상에서 선생님 여기가 지구 중심이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면 여기 별이든 여기 별이든 여기 별이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면 선생님 팔이 굽어지지 않잖아. 1시간에 15도씩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1번, 1-1번, 1-2번도 같이 뜬 거예요. 이해돼? 거리가 멀어질 뿐이지 중심각의 각도는 같잖아. 맞죠? 1시간에 15도. 그래서 각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거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공전. 자, 공전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1년에 한 바퀴예요. 1년에 한 바퀴니까 뭐야? 365일에 360도니까 이거는 365대2에 360도니까 약 1대2에 1도거든. 하루에 1도씩. 맞죠? 맞죠? 근데 이건 달라. 태양은 서에서 동, 지구랑 같은 방향이고요. 별들은 동에서 섭니다.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이 이쪽에 있었지. 지구가 이쪽에 왔잖아. 반시계 방향,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면 이쪽 맞죠? 그럼 태양이 이쪽에 와 있으니까 태양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갔잖아.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그래서 같은 방향. 근데 별은 멀리 있는 걸 내가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나랑 반대 방향. 됐어? 그러면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은 얼마가 주기야? 1년을 주기로 하지. 그래서 연주 운동입니다. 그리고 연주 운동은 태양과 별의 방향이 다릅니다. 됐어? 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예시를 들어주면 1학년 때 너네가 다 했어야 되는데, 자, 별은 매일 얼마씩 어떻게 뜬다? 매일매일. 아까 쌤이 매일매일 하루를 넘으면 뭐의 개념이라고 했어? 공전 개념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매일매일이니까 이거는 공전이니까 한 1일에 1도를 도네. 맞지? 맞아? 근데 뜨고 지는 건 언제 일어나? 하루 동안 일어나지. 그럼 이건 뭐야? 자전이지. 자전은 1시간에 15도인데? 그럼 이걸 결합하는 거야. 공전이 1도 움직이는 거면, 자, 1시간에 15도면 60분의 15도인데 얼마이면 1도가 되나 했더니 x가 얼마 나와? 4분. 그래서 4분씩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일주운동, 연주운동 다 어디로 가? 서쪽. 서쪽은 빨리 떠, 늦게 떠? 빨리 뜨죠. 그래서 일찍 뜬다. 그래서 별자리가 계절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별자리가 보이지만 매일 1도씩 움직이다 보면 얘는 지고 얘는 남중하겠지. 맞아. 그래서 월별 별자리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왜 하냐면 달이 있습니다. 달. 자, 달은 약 28일에 한 바퀴씩 공전하거든. 그러면 28일에 한 바퀴니까 28데이에 360도 하면 원데이에 얼마 정도 나와? 30일로 하면 몇 도 나와? 12도 나오지. 그래서 28일로 하면 약 13도가 나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석 주기를 가는 거거든. 잘 봐. 그러면 달은, 자, 여기에서 EX 달은 매일 얼마씩 어떻게 뜬다? 우리가 관찰할 때 지구 주변을 달이 돌잖아. 그러면 달은 공전을 하는 게 서에서 동이거든. 그럼 달은 매일 어느 쪽으로 간다? 어느 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빨리 뜬다, 늦게 뜬다? 동쪽 빨리, 늦게? 늦게 빨리.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면 빨리야, 늦게야? 늦게. 그러면 늦게 뜨는 건 맞아. 맞지? 늦게 뜨는 건 맞지? 몇 도? 13도야. 맞지? 그러면 매일이니까 13도씩 가는데 뜬다니까 자전이니까 1시간에 15도인데 얼마면 13도가 되냐 하니까 X가 얼마? 52분 정도라서 이거를 약 50분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50분씩 늦게 뜬다. 그러면 달이 원래 자리에 와야, 일직선상에 와야 사기면 삭, 망이면 망이 되죠. 그러면 달이 돌 때 달은 얼마? 24시간에 얼마씩 늦게 떠? 50분씩 늦게 뜨죠. 맞죠? 그럼 하루에 몇 번 바뀐다 했어? 만조가 2번, 간조가 2번이니까 만조에서 만조는 이거의 절반이지. 맞아. 그래서 조석 주기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뭐 12시간 25분이 됩니다. 우리 책에는 엄청 간단하게 12시간 25분이라고 딱 적어놨어, 조석 주기가. 근데 왜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인지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운 걸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이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1 했지? 할 수 있겠나? 이거 정말 간단한 거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조석 주기를 하면, 사실 이게 천체의 운동은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로 해주는 거라서, 자, 조석 주기에서 그림을 여기에 다른데 해야 되는데, 조석 주기 여러분들 이거 천체 적을 거예요. 천체 적을 거예요. 그럼 잠시만 중단할까? 절반이면 0, 12시간 25분, 24시간 50분이 되면요, 이게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못생겼네. 만조, 간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만조와 여기 만조 사이가 12시간 25분. 여기 간조에서 여기 간조가 12시간 25분이라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리와 조금.
사리와 조금은, 사리는 뭘 사리라고 했어요? 조차가 가장 클 때. 조금은 뭐라고 했지? 조차가 가장 작을 때. 그러면 한 달을 주기로 만조와 간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폭이 제일 큰 거, 여기 만조죠. 맞아. 여기 간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만조고 여기가 간조죠. 그럼 어때? 요 조차와 이 조차를 보면 얘가 이 핑크색이 조차가 최대인 뭐다? 사리. 자, 여기 파란색은 요 두 개에서 조차가 최소인 뭐가 된다? 조금이 된다. 그러면 사리와 조금에서 봤을 때 만약에 조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도 최대가 있지. 맞아. 그럼 여기 최대일 때 뭐겠어? 4. 그러면 여기 조금일 때 상현. 또 여기 최대일 때 뭐가 될까? 망. 또 여기서 최소일 때 하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은 뭐에 따라서 일어난다? 달의 위상 변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삭과 망이 살이고 상현, 하현이 조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많은 것들이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언제 가장 높은 만조냐, 언제 가장 낮은 간조냐, 언제 가장 낮은 만조고 언제 가장 높은 간조냐, 그걸 찾아내면 사기나 망일지 상현이나 하현일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조석 현상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전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까지 하면 책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면 우리 그 160쪽에 왼쪽에 조그만 그림 보면 삭과 망일 때 조차가 최대인 사리와 상현, 하현일 때 조차가 최소인 조금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조금과 사리 중에 언제 조개잡이를 가야겠어요? 우리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은 언제 가는 게 좋겠어요? 사리일 때, 조금일 때, 언제? 조금일 때? 갯벌 체험인데? 갯벌이 많이 드러나려면 썰물이 많이 빠져야지. 그지? 그래서 조개잡이는 사리일 때 가는 게 좋아. 우리가 배 타고 나가는 거 말고 우리가 갯벌 체험 갈 때. 그래야 밀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쭉 빠져야 갯벌이 넓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사리일 때 조개잡이 체험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161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실시간 조석 자료 해석하기 해서 나오죠. 그래서 밑에 탐구하기 문제 2번 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사기일지 망일지 상현일지 하현일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숙제는 책 끝까지 다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 끝까지 다 풀어 오고 다음 주에 해수 파트 단원평가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세요.